오전 시간의 모든 것, 오늘은 정철의 3인곡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미인이라고 하는 게요. 네, 여기서 미인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한다는 거는 그리워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정철의 3인곡과 이것의 속편에 해당하는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 두 작품은 정철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금 유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님과 떨어진 이별한 상황이죠. 거기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고려가요 중에 여러분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정과정도 유배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유배문학의 전통을 잇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은 각각 수능에도 나왔었고요.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니까 살펴봅시다. 자, 삼인곡의 가장 특징은요. 여기 본사 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계절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절가로 되어 있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물론 다 이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고 싶다.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본사 부분이 계절의 흐름에 따른 님에 대한 그림을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서사 부분 보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본문이고요. 오른쪽이 현대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몸 삼기실제. 자,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조차 삼기시니 님을 따라서 태어나니 한생연분이며 한평생 연분인 것을 하늘 모를 일이던가 어찌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그래서 여기 무슨 표현 방식 쓰였다? 서리법이 쓰인 거죠. 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하늘이 역시 그죠? 한평생 연분인 거를 하늘이 아신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시절을 얘기하는 건데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괴다는 여러분 무슨 뜻이다? 사랑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그죠? 네. 대꾸죠? 대꾸는 여러분 뭐 흔한 거니까 고전 시가에서는 대형 설비, 대꾸, 영탄, 서리, 그 다음에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대영 설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고전 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과 이 사랑이 견줄 때 노여 없다. 견줄 때가 노여 없다. 그 얘기는 내가 님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최고다. 이런 얘기죠. 자, 평생에 원하요되, 이 원한다는 거는 바란다는 뜻입니다. 네, 한자가 원망할 때 그 원자랑 달라요. 자, 평생에 바라건대 한디 내자 하였더니 함께 지내자고 했다. 기본형 내답니다. 평생에 바라건대 함께 지내자고 했겠죠. 예전에는 그죠? 근데 늙어야 무사일로,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일로 이랬는데 특별하게 님과 이별하게 된 이유 그거를 얘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3인곡은 님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송민곡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인곡은 안 나와 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랬습니다. 엊그제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님을 모셔서 광안전이라는 데 올랐다. 광안전은 여러분 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었죠. 그죠? 지금은 님밖에 없겠죠. 내가 거기서 유배를 왔으니까. 그래서 광안전은 대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엊그제는 내가 신하로서 임금님을 모시고 대궐에 있었는데 그더대 어찌하야 어찌어찌해서 이유를 얘기 안 하죠. 어찌하야 하계에 날려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광안전이라는 공간은 긍정적 공간이고 내가 있는 공간은 유배지니까 이거는 긍정적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엄밀하게 따지면 이때 정철이 뭐 유배를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원래 이제 자란 곳이 전라도 창평인데 대나무 많은 담양 그쪽에 그 창평인데 거기 있었는데 이제 해석을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뭐 아주 진실에 부합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 통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유배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벼슬을 안 하고 있었을 따릅니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뭐 고생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광안전이라는 공간과 광안전의 공간은 님이 계신 공간 대궐이고 내가 있는 그거는 유배지 지금 하계이기 때문에 서로 대조가 되죠. 공간적으로. 자, 그다음 올적의 빗은 머리가 얼크런지 그죠? 헐트런지 3년 됐다는 거는 머리가 지저분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유배 온 지 3년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지분 인내만은 누굴 위해서 고이 단장하겠느냐? 연지분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죠. 정철이 자긴 신하지만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마치 여인이 님을 그리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대입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연지부는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가 있다. 그죠? 남자가 바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연지분 있지만은 내가 그 봐줄 사람도 없는데 누굴 위해서 예쁘게 하겠냐 이런 얘기죠. 단장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서 진난이 한숨이요. 한숨을 짓고 디난이 눈물이라 눈물을 떨어뜨리고 됐구죠 역시.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데 실험은 그지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네,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근심 걱정은 끝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 무심한 세월은 물을 흐르듯 한다. 염량이 때를 알아 가난닷 고태오리 그랬습니다. 그죠? 가난닷 그러면 우리 가시리에도 고려가요. 가시리에도 나오는데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은 여러분 불화자가 두 개 겹쳐 있으니까 매우 덥다는 뜻이고 양은 우리가 여름이면 무슨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남양 특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서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자마자 다시 오니 고태어는 다시입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느낄 일이 많기도 많다. 느낀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님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자, 본사에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서사 잠깐 선택지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화자는 님과 이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자, 연지부는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고요. 화자를 신하로 보면 화자는 유배 생활하고 있는 거고 광안전은 원래는 달 속에 있는 전각인데 이미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하계는 화자가 있는 공간이다. 올적의 비스머리 허트런디 3년일세에서는 화자가 그죠? 유배 생활한 지 3년 됐다. 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염량이 때를 날아 가는데 고태오니는 세월의 흐름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리법하고 대구법이 쓰였다. 오케이. 자, 이제 본사 갑니다. 본사는 뭐라고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어디 부분이다. 봄 부분이다. 여름 부분이다. 가을 부분이다. 겨울 부분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역시 여러 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자꾸 새로운 것만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 번 보아야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선생님이 동영상 같은 거 올려주면은 이것도 한 번 보지 말고 세네 번 보세요. 잠잘 때 틀어놓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실 것을 5번 보면요 모든 거는 다 거의 그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세요 여러분. 5번. 저는 머리가 좋아요. 그럼 3번 보세요. 근데 한 번 봐서 다 아는 학생은 절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텨내니 그랬죠? 동풍이 여러분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려면 뭐야? 계절을 알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동풍이 바로 봄바람이기 때문에 그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다. 뒤에 정리 다 돼 있다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알아야죠. 그죠? 동풍, 봄바람이 바로 계절감을 드러낸다. 그다음에 적설을 헤쳐내는 거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갖고 눈이 헤쳐지니까 계절이 봄이죠. 그래서 창밖에 심은 매화가 2-3가지 피었습니다. 매화는 보통 눈이 올 때도 피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그런 꽃이죠.
자, 가뜩 냉담한 데는 지금 분위기가 아주 냉담, 차갑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냉담한 분위기에서도 암향,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그랬으니까 매화는 그윽한 향기를 풀어낸다. 그러면 여기서 속뜻은 바로 뭐야? 자기가 유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자기도 매화처럼 뭐야? 지조를 잃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황혼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달이 쫓아서 또 쫓아와서 베갯머리에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이 달은 말이죠. 요 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해도 마찬가지고 임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밝게 빛나잖아요. 임금은 빛나는 존재. 그리고 높은 곳에 떠 있잖아. 그래서 높은 존재. 그래서 해와 달은 임금과 속성이 유사하다. 그래서 달은 뭐다? 임금을 의미한다. 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매화를 님한테 보내주고 싶다는 거죠. 즉 내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다. 이 변함없는 충정을 님한테 알리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님이 너를 보고, 여기서 너는 누구야? 매화를 의미하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 그래서 봄은 자신의 충정을 님에게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봄입니다. 정리할까요? 자, 본사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동풍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암향은 빔에 대한 변화없는 충성심, 매화는 정성을, 화자의 정성, 지조 이런 걸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 여기서 왜냐면 매화를 님한테 보내주고 싶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 보내고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성과 마음을 표현하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님한테 매화를 보내주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화자의 정성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 다음에 달은 님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에는 님이 자신의 정성을 알아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것도 모의고사에 가끔 나옵니다.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기대감도 있죠. 님이 나를 갖고 이거 보내주면 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보내주면 진짜 좋아하긴 할까? 이렇게 해서 그죠? 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서리법이 쓰였다. 오케이. 자, 이제 여름 보겠습니다. 여름. 자, 꽃 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자, 녹음이 바로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다. 근데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성 화자가 있는 거기에 수막, 수놓은 장막, 이런 커튼 같은 것이 쳐 있는데, 거기 안이 지금 님이 없어가지고 적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그죠? 네, 기분 전환을 좀 해보고 싶어. 지금 너무 지금 고독하게 살아서. 그래서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그래서 지금 지루하잖아 매우.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님을 위해서 옷을 지으려고 합니다.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선 풀어내어서 금자해 견하이죠. 좋은 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슈품은커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그래서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그쵸? 네. 카니와 하게 되면요. 이 3인국에서는 A 카니와 B 그러면 A와 B가 둘 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소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뭐를? 옷을 정성을 다해서 지은 옷을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한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까 와우 여기 산인가 구름인가 머후도 머울시고 요 산과 구름은 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자가 지금 여성 화자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님과 여성 화자 사이에 있으면 장애물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원래대로 신하가 지금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품이다. 그러면 신하와 임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누구라고 봐야 돼? 그러면 간신이 되겠죠. 그래서 간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장애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은 여러분 어느 계절에 나오는 거냐면 여름에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 말리길을 누가 찾아갈 것인가? 그죠? 네. 그리고 니거든, 가거든, 옷이 담긴 배옥함을 가지고 가면은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그랬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뭐가 있는 거야? 의구심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 여름에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뭡니까? 녹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님에 대한 정성은 뭘로 다 표현합니까? 옷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름의 특징은 산과 구름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다. 봅시다. 녹음은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그 다음에 옷은 화자의 정성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 산과 구름은 장애물 또는 간신이고요. 천리말리는 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실제로 천리말리는 아니지, 그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그만큼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천리말리, 이런 거를 심리적 거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이다. 자, 이제 여름까지 했고 가을 갑니다.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우러낼제 그랬습니다. 서리 김은 서리 기운, 기러기는 철새죠. 가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서리는 눈처럼 내리는 거잖아, 하얗게. 근데 그것이 겨울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을이에요. 가을에 내리는 겁니다, 서리는. 그래서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울면서 갈제, 위로에 혼자 올라서 수정염을 거둔 말이,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두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빕니다. 그래서 역시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그래서 청광을 미어내어서, 그죠? 네, 봉황로에 붙이고 싶다. 청광은 달과 별의 맑은 정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님한테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왕 온 세상에다 비춰서 심산궁곡, 아주 골짜기까지, 그죠? 네,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아주 골짜기까지 대낮같이 만들어 달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임금에게 청광을 보내드릴 테니까 백성들한테 뭐야? 은총을 베풀어 달라. 밝게 대낮같이 비춰달라는 거는 그만큼 임금님의 은총을 보여달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본인이 안 하고 이렇게 임금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정철은 지금 유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임금님한테 선정, 즉 좋은 정치를 베풀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동별국은 자기가 현직 관리이기 때문에 선정을 베풀겠노라는 선정의 포부가 나타나지만, 여기 삼인국이나 송민국에서는 지금 유배 상황이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맹가쇼쇼 그랬으니까 여기서 누구한테 말을 건 거죠? 임금한테 말을 건 거죠? 그럼 여기서 청자가 또 있죠, 청자. 그렇죠? 여기서 청자는 바로 누구다? 청자가 임금입니다. 청자한테 말을 걸었다. 가렛. 자, 밑에 볼까요? 정리. 서리김과 기러기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다. 좋습니다. 달과 별은 밝게 빛나고 높은 존재, 임금을 상징하고, 산과 구름은 장애물 또는 간신, 청광은 정성을 나타내고요, 봉황루는 님에 계신 궁궐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삼인국에서 화자가 청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이것도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청자에게, 그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청자가 있는 그 때가 언제냐? 그때가 가을입니다. 본사에서 가을 부분이다. 자, 이제 겨울이네요. 자, 건곤이 패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건곤이 패색하는 건 뭐야? 하늘과 땅이 닫혔다는 거죠. 뭘로 닫혔어? 백설로. 요게 이제 뭐야? 겨울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요 카니어가 뭐라 그랬어요? 둘 다라 그랬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새조차도 끊어져 있다. 소상난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옥루고쳐야 더욱 말해서 못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소상난반은 자기가 지금 있는 전라도 창평을 의미하고요, 옥루고쳐는 임금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가 추워요, 한양이 추워요, 서울이 추워요? 당연히 한양이 더 춥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전라도도 이렇게 추운데 서울은 말해서 못하겠느냐. 님한테 뭐 드리고 싶어? 정성을, 따뜻한 어떤 것을 갖다가 전달해 드리고 싶잖아. 그래서 뭐야?
양춘을 붙여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내서 님 계신데 쏘여주고 싶다. 모천 비친 해를 옥루에 올려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홍상을 님이 차고 홍상도 붉은 치마니까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건데요. 홍상을 여며 입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서 일모수죽에 생각도 많기도 많다. 요거는 이제 이런 구절 같은 경우는 생뚱맞게 왜 나오냐. 이런 어떤 여인이 혼자서 골똘하게 고독에 잠겨있는 모습이 중국 시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크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애 수이디어 짧은 애가 쉽게 넘어가서 긴 밤을 고쳐 꼿꼿이 앉아서 청등 걸은 곁에 전공우를 놓아두고 우리 공무도화가라는 작품 중에 보면 공무라는 악기 그죠? 기타 같은 악기인데 줄이 26줄인가 그렇대요. 그걸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금 짐도 차도 찰시야. 님이 없는 외로움을 지금 어떻게 표현한 거야? 촉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셀고. 자, 그래서 26번 백설은 여러분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양추는 뭡니까? 정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소상남반 전라도 창평. 옥루고저 이미 계신 곳. 홍상은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낸다. 앙금도 차도 찰시하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이제 결사로 가겠습니다. 결사. 자, 여기는 현실에서 지금 님을 못 만나잖아. 그래서 죽어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그랬습니다. 왜 하루가 12때야? 옛날에는 시간을 잴 때 시각, 그죠?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시, 축시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24시간을 2시간씩 해서 12토막을 낸 거죠. 그래서 하루는 12때고 한 달은 음력으로 30날이고 30일이고 잠시 적은 덧 생각 마라. 잠시 동안이라도 생각을 말아서 즉 누구 생각? 임 생각을 말아서 이 시름을 잊자고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 뼛속까지 그죠? 네, 사무쳐 있다 이거죠. 그래서 편작은 이제 중국의 유명한 의사인데 이런 유명한 의사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서리법인데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왜 근데 그죠 시에다가 끌어들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유명한 의사가 와도 내 병은 못 고쳐 그런 겁니다.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또 차라리 쓰여디어 뭐가 된다? 범나비가 되겠다 이거야. 호랑나비가 되겠다. 그래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데마다 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겠다. 여기서 향은 바로 충성심입니다. 자기가 현실에서 님을 못 만나니까 죽어서 나비가 돼서 그래서 충성심을 가지고 님한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님이야 날인 줄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즉 나는 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간에 나는 변함없이 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35가요. 화자는 편작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 다음에 범나비는 그죠? 네,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고 범나비는 죽어서 범나비로 태어난다는 거니까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들어있다. 향은 향기, 화자의 충성심을 의미하고요. 편작은 이제 명의를 갖다가 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대유법이다 일종의. 그죠? 네. 박찬호 그러면 유명한 투수 뭐 이런 것처럼 그죠? 박세리 그러면 골프 이런 것처럼. 자, 전체 내용 볼까요? 가사문학이고요. 연군의 정을 노래했다. 그 다음에 선조 때 지어졌다. 그죠? 1585년에서 1589년에 지어졌다. 정철은 15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에 돌아가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임과 이별한 여인을 화자. 실제로는 이제 그죠? 네, 신화인데 화자로 여인을 화자로 설정해가지고 님의 그 임금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고요. 임은 사랑하는 연인으로 볼 수도 있고 임금으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충신연주지사.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송민곡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백미,
아주 그죠? 네. 아주 최고 걸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사죠? 가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음보에다가 음수율은 3, 4조. 그다음에 그 성민국 저 3인곡의 특징은 계절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는 게 특징이다.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계절별 주요 소재에 담긴 상징적 의미 그랬는데 여기서 님에 대한 정성을 의미하는 건 네 가지.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청광, 겨울에는 달, 그죠? 네, 양춘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봄에는 동풍,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서리 기운과 김, 그다음에 기러기, 겨울에는 백설 네 가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인곡 정리해 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복습하셔라. 복습해야 됩니다. 한 번 갖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3인곡은 정말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작품이고요. 이걸 공부를 해야지 또 다른 작품에도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꼭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